자, 이번 시간부터는 뷰 배치에 있는 명령어들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뷰 배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는 일단 부품의 뷰를 먼저 불러와야 그 부품의 뷰를 이용해서 치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텍스트나 공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벤터 도면 환경에서의 첫 번째 작업은 기준뷰를 불러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준뷰는 다음과 같이 뷰 배치란에서 기준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도면뷰 환경이 나옵니다. 자, 구성요소 탭, 모형 상태 탭, 화면 표시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란이 있고요. 뷰 주척 테이블, 그 다음에 뷰 식별자, 그리고 스타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부품의 형상을 투영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정해야겠죠. 자, 파일 란 옆에 기존 파일 열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인벤터 도면에서는 자, 이렇게 인벤트 상에서 이렇게 부품이 이미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기준뷰를 클릭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미 열려있는 인벤터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벤터 파일이 2개 이상 열려 있다면은 여기를 이 란을 확장시키려면은 그 파일을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이 이렇게 리스트를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존 파일 열기를 선택하셔가지고 부품을 하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불러올 때 보면은 방향이 있죠. 방향이 정면, 현재, 평면, 전면인데 어떤 방향을 고르냐에 따라서 부품 뷰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죠? 제가 부품 강좌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부품은 기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게중심 좌표값도 있지만은 이렇게 도면에서 뷰를 불러올 때 우리가 생각한 정면과 인벤터에서 도면으로 투영된 정면이 이렇게 틀릴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면도로 인식할 것은 부품을 작성할 때는 확실하게 정면도는 정면도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불러오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인벤터에서 부품을 작성할 때 정면도하고 부품비하고 맞추는 방법은 여기는 뷰큐브가 정면도가 정면으로 왔을 때 그 모습, 그 형상이 바로 정면도 형상입니다. 뭐 인벤터 옛날 버전 사용자분들은 XY 평면을 인벤터가 정면으로 인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뷰에서 간단한 부품을 하나 찾아서 열도록 할게요. 이때 일단 정면 상태에서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인벤터에서 보면은 기준뷰를 불러오자마자 바로 디폴트 설정 값으로 바로 기준뷰를 이용해서 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투영뷰를 시키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준뷰는 클릭하는 그 자리에 바로 투영이 되지만 투영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영을 시키고 나서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작성 명령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준뷰를 작성하면서 투영뷰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기준뷰가 작성이 되면은 해당 시트에 이때까지는 경계와 제목 블록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기준뷰를 불러왔기 때문에 기준뷰가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그 다음에 기준뷰에 종속된 투영뷰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뷰는
16번 엔드 플레이트 이 부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투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뷰에서 투영된 이 뷰들은 위치가 정렬되는 이렇게 위치가 정렬됩니다. 위치가 이렇게 고조선이 보면서 정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투영 뷰에 가서 제대로 다루긴 하고요. 나머지 뷰들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뷰를 표현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아직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자, 일단 이 뷰의 크기를 정하는 것과 뭐 스타일을 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뷰를 불러왔는데 뷰는 한번 불러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나 스타일 같은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뷰 편집을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그 도면 뷰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아니면은 해당 뷰를 그냥 더블 클릭만 하셔도 다음과 같이 도면 뷰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인벤터 2012에서는 인벤터 2011 버전까지는 없었었는데 인벤터 2012에서는 뷰의 방향, 기존 뷰의 방향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뷰 방향 변경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사용자 뷰 마침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기존 뷰의 방향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2012 버전부터는 이 뷰 방향 변경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 버전까지는 기존 뷰는 뷰 방향 변경 버튼이 비활성돼 가지고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2012 버전부터는 기존 뷰의 방향도 변경이 되니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 뷰의 크기를 바꾸는 법을 알아볼게요. 자, 뷰의 크기는 여기는 축척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축척이 현재 1대1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확장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바뀌어지는데 바꾸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바뀐 크기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뷰 축척 레이블 여기 지금 전구가 꺼져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불이 켜지면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 뷰의 이름인 뷰2와 축척이 같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뷰 식별자는 여기 끌게요. 보기 싫으니까 뷰 식별자는 여기 시트 트리에 붙어 있는 이 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이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정면도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뷰의 이름도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은선 있음과 은선 제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영 처리, 끄기, 표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3개인데 이 2개는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세트예요. 하나가 누르면 하나가 튀어나오고 하나가 누르면 반대쪽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음영 처리는 음영 처리를 켤 것인지 끌 것인지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타일은 은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은선 제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은 현재 상태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긴 현재 이 도면에서는 은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제로 은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이 녀석의 스타일을 은선 있음으로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은선이 표시가 되게 되죠. 다시 이걸로 누르면은 은선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영 처리는 우리가 부품도상에서 색깔을 넣었던지 아니면 이런 뭘 했던지 간에
자, 이런 색깔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네요. 참. 자, 직접 바꿔볼까요? 색깔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영 처리를 누르면은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된 상태로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이 부품이 아니라 다른 부품이었었죠? 자, 그럼 이 부품의 색깔을 직접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 부품을 힘들게 찾아서 열 필요까지는 없고요. 해당 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뷰 편집이 있지만은 여기 위에 보면 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뷰를 투영한 부품을 직접 찾아서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닫으면은, 자, 음영 처리에서는 우리가 부품에 직접 넣은 색깔을 도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죠? 자, 여기서 모형 상태와 화면 표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모형 상태는 뭐 나중에 어셈블리에서 조립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용접물을 도면에 표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 데이터나 음성 계산 같은 것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화면 표시 옵션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뷰에 대해서 이런 화면 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그 도면 예제를 연습을 하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화면 표시 옵션에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스레드 피처와 접하는 모서리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뷰 같은 거는 모르는데, 이런 어셈블리 뷰, 이런 복잡한 뷰 같은 거를 열게 되면은, 자, 어셈블리 뷰를 작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런 뷰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뭐 기준 뷰 말고 바로 투영을 넘어가죠. ESC를 누르면은 그냥 기준 뷰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이 표시입니다. 이게 아직 뷰를 계산하고 있다는 뜻으로서,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 용량이 좀 모자라게 되면은 이 뷰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비록 ESC를 눌러가지고 뷰 작성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마크가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2012부터는 뷰 계산 뷰 계산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마크가 좀 떠요. 이럴 때는 이게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면을 저장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뷰 계산 지연이 풀리게 됩니다. 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여기서 도면 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 표시 옵션에서 보면은 스레드 피처란 것은 우리가 그 구멍이나 나사 작업으로 했었던 스레드를 이런 뷰에 표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스레드는 보면은 그림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런 등각투상대에서는 그림 입힌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레드 피처를 이렇게 해도 굳이 여기 스레드 피처가 표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음영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스레드가 표시가 되게 되겠죠. 체크 해제해서 보면은 이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죠? 일단은 넘어가고 접하는 모서리라는 것은 체크 해제를 해볼게요. 체크 해제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직선이었다가 R로 넘어가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구분선이 있습니다. 얇은 실선으로 구분선인데 그 선이 사라지게 돼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음영 처리가 돼가지고 별로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은 음영 처리를 없앤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직선으로 왔다가 R이 되면서 이렇게 구분선이 가는 실선으로 되는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모서리 R 부분에 이렇게 구분선이 가가지고 등각추상도에서 이 곡면 부분이 좀 더 예쁘게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기존 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자, 투영 뷰나 보조 뷰는 다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